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이 전략에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왜? 이미 이준석의 이 5% 정치 기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똥가루 맛봤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대한민국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이죠. 이 한미연합사를 방문해서 한미동맹 강화, 발전에 노력하겠다. 같이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훑고 다닌다라고 해야 하나, 진짜 민심을 향해서 그 민심을 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곳이죠. 여기에 가서 본인의 육군 병장 군번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는데 열정과 패기에 찬 장병들 보니까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심을 훑고 있는 이 필드에서 뛰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르게 민심을 담는 그릇은 깨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말이죠. 이 경선 4강 진출자들을 출연했습니다. 김문수 그리고 안홍한을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민심을 담지 못하고 돈을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2년이죠. 대선 당시에 말이죠. 민주당은 488억의 선거 비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432억을 보조해줬고요. 또 선거 보조금으로 225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말이죠. 선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얻은 수익이 17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정당 보조금 제도가 만든 현실입니다. 후보만 내면 선거를 뛰면 세금을 받고 그리고 선거를 하면 할수록 돈을 쌓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판이 말이죠. 민심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이권이다 라는 말이죠. 그 구조 위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4강을 벌이고 있습니다. 8강 진출자들 한 사람당 3억이죠. 3억 잔치를 했습니다. 38, 24억이 후딱 들어오고 1차 경선에 4명을 탈락시키고 그 4명이 지금 다시 2강을 향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돈벌이 잔치다라고 의심을 하냐면요. 양양자 전 의원이 말이죠. 이 탈당을 하고 복당을 하고 하루 만에 후다닥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지방선거에서 말이죠.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는 잘못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고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아직까지도 복당이 안 된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탈당과 복당 과정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분들도 많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복당을 할 때 이준석이 뭐 하니 많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복당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말이죠. 이 양향자 전 의원의 복당은 24시간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3억의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원 투표도 없고 일반인 100%로 여론조사 후보를 찾아서 컷오프를 시켰다. 그 결과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인 여론조사가 뭐 표본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고작 4,000명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싸운 나경원 탈락했습니다. 탄핵에 침묵하고 오히려 탄핵을 이끌었던 한동훈, 그 다음에 빅텐트 장사꾼 홍준표, 좌파 집권에 기여하고 있는 안철수가 4강에 들었습니다. 귀가 차고 코가 차고 허파가 헛떡 뒤집어질 일이죠.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말이죠. 이준석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겹칩니다. 이준석이 지금 지지율이 5%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표본이 1,000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10% 가까운 지지율이 있던데요. 이런 지지율로 대선을 마무리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5%는 선거 비용 돌려받지 못하는 기준이죠. 15%가 돼야지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대선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버티는 건 합당과 단일화를 명분으로 정당의 지분, 국고 보조금 확보를 노리는 정치 작업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게 누굴까? 홍준표 후보네요. 홍준표 후보는 4강에 들어오자마자 빅텐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 낯설지 않죠? 과거에 유승민이 탈당하고 신당을 차리고 그러고 선거 폭망하고 다시 보수 정당으로 돌아올 때 합당하면서 국민의힘의 지분을 요구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금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보조금 중심 정치 구조가 어떻게 민심을 왜곡하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1대3 조작된 기획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한동훈, 홍준표 기획 아래 보수 정당이 어떻게 정치 장사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선 4강, 2강 단순한 경쟁 아니죠. 보수를 지우고 정당 장사를 완성하려는 정치 장사꾼들의 판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방어를 위한 정치 기획입니다. 정치는 민심의 싸움이다 라고 입을 털어대지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을 보면요. 보조금과 정치 생존을 위한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4강의 핵심이 이기기 위한 경선일까? 저는 이기기 위한 경선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분 확보를 위한 경선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1대3의 구도, 이 세 마리들 보면요. 진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서로 경쟁자 아닙니다. 이거는 같은 이회 관계자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한동훈 봅니다. 한동훈, 이준석과 함께 전략적 장사를 짜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한동훈은 나오기 전부터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 냄새를 풀풀 풍겼죠. 이준석의 5% 여론조사는 아마 9%, 10%까지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 아마 이준석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5%만 확보하면 말이죠. 합당, 단일화 카드로 당의 지분과 국고보조금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한동훈은 거기에 가장 매력적인 얼굴로 채택된 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홍준표도 지금 돕고 나섰습니다. 빅텐트다 라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이준석을 올려치기 하면서 이준석과 한동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빅텐트.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쉽게 얘기하면 배신자들, 그 배신자들이 반 이재명의 빅텐트다 라면서 다 똥가루들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수의 재편 아니죠? 정치공학 재편에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에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안철수는 언제나처럼 좌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찌됐든 수렴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철수는 말이죠. 패배에도 지분을 확보하는 정치적 브로커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김문수 후보가 상징하는 것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판의 게임에서 이 김문수만큼은 돈이 아닌 이념으로, 지분이 아닌 원칙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마리와는 완벽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치 장사꾼들 사이에는 사실 윤심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보수의 재편을 하겠다라고 나온 이 김문수 후보는 여기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쪽에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4강은 말이죠. 민심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치 설계로 세금 계산서가 만들어낸 산물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결선에 올라야 하는 겁니다. 일단 김문수가 결선에 올라야 판이 바뀐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정치 장사꾼이 아닌 김문수가 지금 이념을 마르고 윤심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좌우가 아닌 정통 보수의 깃발을 다시 세우겠다. 이념이 밥 먹여주고 자유가 돈 벌게 해준다. 대한민국 보수의 재건의 시간이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한독수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나는 나라부터 생각하겠다. 윤심을 훑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여론조사를 펼쳐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8%, 2등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20.3%. 근소한 차이로 홍준표가 뒤따르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과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이기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김문수가 덜 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곧 보수가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김문수다라고도 해석되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건 하나가 있죠.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략적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김문수가 지금 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카드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윤심을 모아서 50%가 넘습니다. 한덕수의 지지와 김문수의 지지가 말이죠. 그래서 30%, 40% 조금 안 되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재명을 간단히 깨부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덕수와의 단일화는 말이죠. 뭐 네가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하고 뭐 이거 아닙니다. 그냥 보수의 생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광장 민심, 그러니까 윤심, 그 다음에 안정감, 한덕수 카드 이 하나가 합쳐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 결합이야말로 이재명을 절대 권력 독주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이 전략에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왜? 이미 이준석의 이 5% 정치 기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똥가루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일화 이런 거는 그냥 말장난이고요. 이제 그들은 지분 나눠 먹기만 반복할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끊어내서 버려야 할 카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결선에 올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동훈 측은 뭐 한동훈이 50% 찍어서 뭐 결선 이런 거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뛰어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들의 꿈이고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카드죠.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시키고 또다시 사법의 영역으로 보내서 사법적으로도 파면시키는 것까지 그것까지 시킨 게 그렇게 시작하게 한 게 누구냐. 처음부터 적이었던 이재명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한동훈이다라는 겁니다.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놓고 그 자리에 본인이 올라서겠다라는 거 굉장한 욕심이죠. 욕심이 아니라 또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선은 민심을 묻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광장에 있습니다. 정당은 여론조사 뒤에 숨었죠. 보수는 이것을 믿다가는 다시 이재명 앞에 무릎 꿇는 구조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 이념과 충성 이게 경선장에서는 철저히 배제가 됐죠. 대통령은 말이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싸웠습니다. 마지막에는 날것으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파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자신감 있는 거는요. 이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 알고 깨어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 팔아서 지분을 나누고 민심을 왜곡한 채 정치 장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답답이죠. 하답답이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를 저렇게 차버린다? 쥐복쥐가 찼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정당이 말이죠. 정치를 포기하면요. 국민들이 그 정치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번에 제대로 나가리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판을 준비하는지 빤하죠. 한동훈을 밀어 올려놓겠다.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움직여셔야 됩니다. 지금은 김문수가 답이죠.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0여일 치열하게 싸울 거죠. 정당이 버린 자리를 우리 국민이 채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